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30일입니다. 예, 화요일이죠. 자, 오늘 오후 정도에 뭐 예고된 것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죠. 예, 뭐 바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중국 국빈 방문이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발생한다. 그리고 강훈식이 비서실장이죠. 경제 특사로서 유럽을 28일날 출국했다가 오늘 돌아왔다. 1박 2일 정도 짧게 갔다 왔다. 이게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 두 가지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방문하고 강훈식의 유럽 방문.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방문에 있어서 주요 어젠다는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미팅이다라고 봅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북미 간의 종전에 대해서 시진핑이 중국이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는 이런 계기가 지금 돼야만 되는 시점이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전반기 내에. 그리고 그 진행은 이미 사전 협의는 다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훈식이 유럽에 가서 모처에서 제 생각에는 독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지난번에도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했었거든요. 에이펙 회담 앞서서. 그때는 시무룩해서 돌아왔어요. 왜냐? 트럼프와의 미팅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유럽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독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보면 트럼프는 한국을 믿고 온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했던 거죠. 안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설명을 했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통화도 하지 않고 또 북한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것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군사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사로서 다니고 있지만 지금 강훈식의 공식 지금 직함은 전략 경제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대신으로 가는 거예요.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상대 국가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전혀 짚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물이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웃으면서 왔다, 강훈식이. 예. 그리고 강훈식이 유럽에 머무는 동안 이재명이 상당히 강력한 행보를 보였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잘 된다.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예. 자, 오늘 이런 게 나왔죠. 4일에서 7일까지 중국 방문한다. 시진핑이 초청을 했고, 이건 뭐, 지난주, 한 10일 전에 있었죠. 예, 그때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게 발표가 났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북미 종전선언 이런 거를 전 조율하러 갔다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의중을 더 확인을 했고 뭐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중국과의 미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부분이 있다. 지금 그때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봤던 거죠. 우크라이나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는 타이밍을 보면서 발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시진핑하고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재명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네 몫이다. 이미 다국화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뭐 다 정해놓고 시킨 대로 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과정을 쭉 관찰해 보는데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중국과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맺힌 부분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다시 협의를 했다. 짧게. 가자마자 바로 해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훈식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재명한테 그걸 통보를 하고 전달을 하고 결과를 그냥 폴란드에 가가지고 그냥 조인식에 참여했다. 뭐 5조 6천억이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그것은 어차피 뭐 하기로 돼 있었던 거고 폴란드가 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이 의제를 조율하는 것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은 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부분이 얘기 들어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이게 트럼프가 좀 거들었다. 얼마 전에 대만에다가 무기를 판매함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긴장이 고조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지금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약간의 기대감, 즉 이재명과 시진핑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밑밥으로서 쓰는 것으로도 지금 보이거든요. 오히려 돌이켜 보니까. 자, 그런데 관련된 이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하시는 건 뭐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니까 아시죠? 예. 또 짐작은 해줘야 되죠.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인데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될 거잖아요. 안고를 알고 있다는 기색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 언론에서는 반응은 없지만 신호를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자,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 28일 전략경제특사로 출국. 요 조선 기사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그때 10월 19일 APEC 정상회담이 10월 말이었죠. 그걸 앞두고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했어요. 이번에도 프랑크푸르트로 갔을 거예요. 뭐 폴란드로 직항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로 이번에도 갔다. 왜냐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정치로 좀 오픈돼 있고 남북 다 수교국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고 과거부터 그런 장으로서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간첩단 사건도 거기서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짜집게 한 거지만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만났다. 지난번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와는 달리 왜냐 그 사이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을 거의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는 김정은이 받아줄 차례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을 다국화 세상으로 해서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게임을 우리가 펼쳐질 것이다. 쭉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며칠 전에 그런 말도 했죠. 그 해수부 부산으로 옮기는데 열심히 해라. 북극 항로 중국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정한 게임의 툴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우둘투둘한 패권 경쟁에서 어떤 규칙 기반의 다국화 사회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진핑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사전 포석을 깔아놨고 그거야 각 국가의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적인 또는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중국이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왜? 남북이 소통되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걸 알면서도 남북 통일 남북 소통, 러시아와 연결, 그걸 시진핑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명분, 그런 걸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자, 조선 기사를 좀 더 볼까요? 이 핵심은 뭐냐면 나가면서 특사 자격으로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28일 출국했다고 이야기가 했다. 청와대가 밝혔다. 자,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국정 목표 제시한 가운데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무기 수주 경쟁을. 근데 폴란드 건이 경쟁이었느냐? 아니에요. 이건 결정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예, 좀 이따 거기에 관련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강훈식이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 다만 방문 국가와 구체적 사업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 계약 사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경쟁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폴란드가 더 원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강훈식을 위한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 강훈식에 들어가서 역할 행사한 게 없어요. 좋은 시간인데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중국 국빈 방문이 발생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걸 하러 갔다? 사진 찍으러?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요.
그래서 막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뭐 폴란드의 5조 6천억 수출, 강원시, K방산, 성전보 이러면서 여기 볼까요? 이번 계약은 천무 3차 실행 계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사거리 80km급 유도 미사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천무란 무기 체계 자체가 이미 수출했죠. 그리고 과거에 계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무는 트럭하고 발사대를 몇 억 안 해요. 핵심은 탄약이거든요. 로켓탄. 그 중에서 유도 로켓. 그냥 하이마스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핵심 주적이 뭐냐면 80km급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모르겠어요. 100에서 200 될지. 그 다음 한 400km짜리 되는 거 있어요. 이 포드에 한 발씩 들어가는 거. 그것도 국내에 지금 배치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폴란드가 왔을 때도 그거를 폴란드형 트럭을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또 전장 관리 체계에 섞어서 그거 한국에 와가지고 시험 발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세 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탄약에 대한 거, 그 뒤에 거는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고, 해석을 해보자면 굳이 요거는 뭐라고 할까, 유도 무기 중에서는 제일 사거리가 짧은 거예요. 요거 기술 이전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로열티 받겠죠. 이것은 폴란드가 계속 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이마스 대신에, 물론 하이마스는 여러 가지 공급이나 가격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걸 선택한 거예요. 이건 뭐 여러 나라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예,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하나도 경쟁 체제가 들어간 게 없고 살떨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계약 사인만 해주면 돼. 현지 생산한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을 일은 만무하다. 이거는 사진 찍으러 간 것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이제 강훈식이 쓴 건데, 지난번에도 갔을 때도 루마니아에서 뭐 어떤 군 관련 사람하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같은 거 하나 SNS 올렸던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성과가 있다는 식인데, 뭐 굳이 성과라고 이걸 말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양국 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80mm만 계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생산할 수 있게 K방산의 승전보 들여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자, 구체적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사실 강훈식이 갔으려 그러면 지난번에 폴란드가 사브의 잠수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밀렸죠. 그럴 때 갔었어야죠, 사실은. 이거는 결정되어 있었거든 이미. 그래서 제가 이거는 뻥이다. 출장의 주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한 이야기. 외교부 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월 19일 날 대통령 보고에서 한 말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과거에 한미일 협력, 기시다 윤석열 있을 때 한미일 협력, 바이든 있을 때는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그겠죠? 그걸 지속해 나가면서 라고 말을 했지만 이걸 한중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근데 오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일본은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사실 한미 중으로 바뀐다. 주도 세력이. 그 교통 정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일본 골라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이것이 순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에서 한중일로 바뀐다 하고 있는 것이고, 백그라운드에 미국이 있는 거죠.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는 친화적 관계로 바뀐다. 공정한 경쟁의 관계로 바뀐다. 정치, 경제, 외교 부분에 있어서. 네, 그게 트럼프 취임하면서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입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한 새로 내놓은 신안보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 그거예요. 다극화 사회. 그런데 다극화 사회면 각각의 극이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건에 있어서의 책임자는 우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성락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미국 가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확인하고 미국과 그게 오케이 다 끝났구나. 그럼 북한하고 그다음 단계구나. 그래서 중국하고 정상회담 설정한 것이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뭐냐? 미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방식의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적 파이가 커지는 거 분명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중국도 손해볼 건 없다. 그 와중에 한반도 통일된다. 한반도도 경쟁한다. 예. 자, 그러면서 일본은 역할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만지작거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중국도 북한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미국도 들어오고, 그리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이는 커질 거예요.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는 드는 다른 게임이죠, 이제부터는.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손정희 정도가 와서 우리 투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 투자에 당연히 열려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 붐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 돈, 미국 돈, 미국 돈 이미 들어오고 있죠. 일본 돈. 왜? 전 세계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달러의 형태로 돼서 들어오게만 돼도 미국은 대성공이에요. 중국이 들어오더라도 달러로 들어온다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달러가 안 죽죠, 그러면. 자, 그들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핵심은 북한이에요. 그래야 투자 가치가 높아지죠. 남한의 인프라 바로 지원해주고 고급 노동력에 저렴한 노동력이다 동시에.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것 중에 가져온 겁니다. 이재명은 시진핑 만나러 가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팔고. 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었느냐. 과거로 회귀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오늘 요번에 이제 정상회담 중국과의 정상회담 건을 봤을 때 더 중요한 내용은 중국에다가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전혀 상반된 거거든요. 가함으로써 이재명이 중국과 대화를 트는 것을 되게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지원 사격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위성락이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 다음 푸틴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오래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전 발생 원인이 해소됐다. 즉 나토가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전 준비가 됐다. 그런 것이고, 자, 어제도 지금 젤렌스키를 플로리다에 불러서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푸틴과 1시간 10분 정도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어제 소개드린 바가 있고 러시아 러시아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만난 후에도 통화할 것이다 했어요. 실시간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푸틴이. 오늘도 지금 미국발로 잠깐 나왔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끝. 제가 오늘 계속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예상했던 대로 됐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움직임까지 같이 섞어서 보면 이거는 이제 발표를 기다리는 거고 이게 중국까지 끼게 되는 부분이다.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이재명에 대해 달려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북미 종전으로 바로 간다. 주위에서 다 박수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훈식이 그의 현재 특사로서의 직함, 대통령의 지금 대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일탈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략경제협력 특사잖아요. 이거는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만들기로 한 두 가지 워킹그룹이 있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지금 우크라이나는 끝났다. 지금 중국과 이재명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그게 긍정적으로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강훈식 웃으면서 봤기 때문에. 그럼 바로 북미다. 여기는 한국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와 푸틴이 러시아와 지금 미국이 준비 중인 게 뭡니까? 두 개의 워킹 그룹이죠. 하나는 안보, 나머지 하나는 경제입니다. 이미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특사들의 대표로 경제 전문가가, 투자 전문가가 오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이미 결정됐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훈식이 전략경제협력이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사가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협력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극화 시대에 지금 촉수를 뻗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도 포함될 수 있죠. 거기에. 경제. 이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두 개의 워킹그룹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워킹그룹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훈식도 그런 직함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해석하는 시나리오죠. 자, 그래서 어제도 소개드렸죠. 위성락 유엔 사무총장 만나서 방북 요청한다. 이것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강훈식이 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치고받고 했을 수도 있고, 이걸 받았다는 것은 이게 한번 오고 삐때고 오고 만다가 아니고 이걸로서 그 다음 단계로 속전속결로 쫙 해소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미국이. 달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강력하게 지금. 친서를 전달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진행 방향 이 자체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이후의 상황, 전개방, 언제 타임라인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박수 쳐줄 거고, 미국도 박수 쳐줄 거고, 러시아도 박수 쳐준다. 그럼 전 세계가 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거의 확답을 받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를 물먹였는데, 트럼프가 언짢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실수했다. 다시 곧 만나러 올 것이다. 그리고 해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거를. 이게 지금 세상이 장난 아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이게 잘 풀릴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것이 뭐 미래일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두 가지 사안. 김병기가 대표 사퇴했죠.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이해운이 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자, 저게 김병기를 쳐내는 것도 지금 김병기가 강선웅과 뭐 여자 의원, 지난 시의원 공천 때 1억을 받았는데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강선웅은 당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데 김병기는 조사를 안 받는다. 그래서 왜 안 받느냐 했더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대변인이. 자,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김병기를 쳐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병기 선거로 뽑혔잖아요. 즉 당내 구도가 그 수박의 후신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게 김병기예요. 김병기의 몰락은 그들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고,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 공천이란 부분에 있어서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김병기를 내세워서. 김병기는 계속 협박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국민의힘과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원식하고 같이 같은 계열이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하게 되니까 내란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협력해서 이 기회에 내각제를 바꾸자, 헌법 개헌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지하는 세력이 강고하다니까요. 그 세력이. 그는 김병기는 몰아낸 것만 해도 크다. 이것은 이재명이 강력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쪽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단계적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감사위원회까지 해서 어쩌고 복잡하게 치명타를 주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밀어낸다. 그러면서 이해원 발탁한다. 예, 이거는 전체 지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만 반발이 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나도 한 자리 기대한 사람들 많았을 거잖아요. 나도 충성했는데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병기가 같이 날아갔잖아요. 일단 단계적인 1단계로. 그러면은 나의 후신들을 나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세력들한테 시의원 자리 주고 뭐 지자체장 자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그 영역을 나와바리를 지켜온 그 세력들, 주로 전남, 전북 이런 쪽이겠죠. 확실한 곳에.
그리고 뭐 경기도 일부 지역들 확실하게 대물림도 할 수 있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아, 다른 세력들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1타 2피죠, 그러니까. 근데 김병기가 흔들리면은, 아, 공천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당내 역학 구도는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이 뭐 개혁 세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숫자가 적은데 오히려 이걸 뒤집기를 시도했다? 이재명이 강력한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원식이 웃으면서 온 거고, 시진핑하고 관련이 있고, 그 이후에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북미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 탄력이 없으면은 그 탄력을 계속 살릴 수 있다. 이 정도의 반발을 내가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공적이다. 거기는 트럼프가 참아준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홍보를 했을지도 모르죠. 에이펙에서 만난다라고 슬레발 많이 풀었잖아요. 박지원이나 지금 통일부 장관이 실제 안 됐거든요. 막판에 엎은 걸 수 있어요. 미국이, 북한이. 근데 그걸 참아준 거거든요. 트럼프가.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다음 일단 지난번에 그 전재수가 나가면서 송일교권과 관련해서 부산 인사로 해수부 장관을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는 이재명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불똥이 이리 튀는 거잖아요. 조경태. 예, 이해웅은 내가 봐서 개인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조경태도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빠져나가면 진짜 국민의힘은 헛개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싫다는 표정 아닌 것 같거든요, 조경태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희염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이거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여기에서 온다. 그것을 강훈식이 유럽 갔다 오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대신 다 말해줬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릴게요. 네.